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 폐륜인 거 알고 욕해도 좋습니다. 뱃속 아가 때문에 이상한 상상 안 하려고 했는데 욕 좀 하면서 어디에 써야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계신 거 알지만 제가 한 짓거리 이야기해야 속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노망난 할머니, 인자한 시엄마 코스프레 하더니 그거에 속아서는 털썩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깐 완전 영화 올가미급을 넘어서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는 딸이라고 얘기하던 양반이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 빈정상하게 먹을 거 냉장고 깊은 곳에 숨겨놓고는 처음에는 먹을 걸로 사람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화나게 사소한 별것 아닌 걸로 야금야금 화나게 합니다. 식탁에 싸구려 음식들만 제 앞에 가져다 놓고 비싼 건 지 아들한테만 갖다 놓아요. 저 있을 때는 없는 척 하더니 남편이 있을 때만 하나씩 꺼내서 입에 넣어줍니다. 남편도 마마보이입니다. 퇴근하고 오니까 몰래 먹던 거 나한테 딱 걸려서는 시엄마나 남편이나 횡설수설해서는 이제 왔냐면서 말을 돌립니다. 제가 정말 서운해서 사람 먹는 걸로 왜 차별을 하냐고 저도 같이 돈 벌어오는데 힘들어요 하니까 너는 날라리 회사 다니면서 쉬엄쉬엄 일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치는 년이라고 합니다. 그 날라리 회사가 지 아들 다니는 회사보다 돈 더 많이 주는 건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먹을 걸로 사람 화나게 하는 건 제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홀어머니라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섭섭할까 해서 모시고 살자는 건 아니다 싶어서 같은 동네에 전세로 집 얻었고 지방 전문대 들어간 신우한테도 언니 노릇 하려고 연락하면서 친언니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한테 시집 오면서 이 집안을 겪으면서 27년간 모든 걸 배워온 지식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매일 오는 시엄마는 본인 집 냅두고 매일 저희 집에서 잡니다. 주말마다 제가 남편 속옷을 빨래하면 지 아들 속옷만 가로채고는 본인이 하겠다고 흘겨봅니다. 엄청 당황했는데 애써 티 안 내려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더 짜증난 건 굳이 지 아들 속옷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속옷을 정리해 놓으면 지 아들 것만 분리시켜서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 지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는 제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습니다. 굳이 왜 지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 제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는지 사람이 미칩니다. 정말 참다가 어머니 왜 남편 것만 따로 빼놔서 올려놓으세요? 라고 나릇나릇하게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흘겨봅니다. 아니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빨래에 다리가 달렸나요? 안 했다고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말 제가 시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 생각한 게 시엄마가 저녁에 본인 집 가서 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안방에서 부부관계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시엄마가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시엄마랑 저랑 눈이 마주쳐서 너무 놀래서 어머니 하고 소리쳤는데 시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고 눈 가리는 척 하면서 미안하다 물건을 놓고 가서 라면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갑니다. 본인 딴에는 연기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저는 그날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시엄마 시선이 남편의 중요 부위 쪽으로 향한 걸요. 그날 이후로 시엄마가 진짜 정신이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그날 이전까지는 시집살이가 심한 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시엄마가 확실히 정신병자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이혼도 한번 하셨고 애가 있든 없든 여자 혼자서 이혼하고 오면 살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의 커리어만 믿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경기권 4년제 대학 나왔고 애 낳으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요. 더더욱 이혼하기 싫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생각에 정말 잘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가려고 했는데 시엄마 세대는 이런 거 보면 자기들 정신병자 취급한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는 등신처럼 시엄마한테 말 못해본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엄마였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더더욱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남에게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가끔씩은 무엇이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잘 싸우는데 정말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싫지 않아요. 전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머니랑 제가 아닌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심리상담 같은데도 잘하는 곳 많은데 어떠세요? 이 말 끝나자마자 시애미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에 남편도 네 우리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냐? 정신병 걸렸으면 너 혼자 치료 받으러 가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드냐?로 끝났습니다. 이후로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한테 죄를 지은 기분이고 너무 미안하고 미친 것 같았습니다. 왜 아이가 생겼나 엄청 울었습니다. 타이밍 안 좋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되는 것도 없다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망상도 해봤는데 딸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시엄마 하는 말이 바로 지우랍니다. 무슨 재수없게 딸년을 가졌냐면서 지우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어머니 잘난 아들놈이 딸 유전자밖에 안 줘서 딸을 얻었는데 탓을 할 거면 그 잘난 아들놈을 잡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 야, 남편이 그렇게 줬어도 여자가 돼가지고 척하니 아들 유전자 하나 잡아와야지. 넌 미련하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유전을 잘 잡아와요? 유전자가 물건이에요? 라고 말하면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잡아와야지 이딴 식으로 대답합니다. 진짜 사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쏟아내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수천 번, 수만 번 화내고 분가하자고 했는데 정말 그 일로 수백 번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우유 마시려고 하는데 시엄마가 다다닥 달려와서는 제가 마시려던 우유를 뺏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어디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우유를 마시냐고 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큰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동안 당했던 거였는데 왠지 모르게 더 분하고 억울하고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엄마가 뺏은 우유팩을 다시 뺏어서 그대로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온갖 것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못 여나 하면서 쌍욕들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축복해준다는데 왜 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지갑이랑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미친년처럼 울면서 친정까지 2시간 내내 울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새아빠가 계셨습니다. 엄마랑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색했었는데 그날 모든 걸 맨 먼저 새아빠한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새아빠는 노발대발 하면서 당장 시엄마를 한 대 칠 기세였고 엄마는 우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날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라며 제 자신이 너무 등신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짐 다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현재는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살지도 않았고 그래도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소리만 짓거리길래 소송할 거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정말 못 볼 거 안 볼 거 다 겪었네요. 특히 제일 무식한 시엄마는 지 말대로는 자기 나이 사람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로 없다 하면서 지 고졸인 거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네요. 게다가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지 같이 식구들끼리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정말 진상을 떨어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집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문을 받으면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한 10분 지나면 여기요, 언제 나와요? 이럽니다.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5분마다 반복하더니 결국 주인집도 지쳤는지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쌍욕을 짓거리면서 창피를 부립니다. 정말 같이 밥 먹기 싫을 정도로 창피한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동네에서 저 집 며느리는 고생 많다고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있으면 며느리만 미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엄마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쌈딱으로 알아줬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목소리부터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드니까 사람 미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제일 무식했던 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면 자기가 챙겨와야 하는데 그거 하나 귀찮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나요? 당연히 안 가져다 드리면 또 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서비스가 없다느니 경비 주제라고 하면서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최고인 줄 아는 쓰레기 같은 여자입니다. 특히 저는 남편이랑 저랑 경기도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었는데 시엄마는 너는 고작 그땅 대학 나와서 우리 아들 잡았으니 용 잡은 거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엄마는 항상 자기 위주에 남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 틀어지면 바로 욕부터 나오고 화내는 미친 여자입니다. 무식해서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틀린 걸 가르쳐주면 니까짓 게 뭔데 날 가르쳐드냐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도 시엄마 닮아서 지방 전문대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타 직업을 비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지방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겨우 들어가 놓고 시엠이나 신우나 엄마 나 이제 교사 될 거야 하면서 무슨 하는 짓거리는 중고등 임용고시 합격한 교사처럼 행동하고 있길래 기가 찬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엄마도 떳떳하게 자기 딸은 예비교사라면서 본인 친구들한테 어디 사짜 직업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더 화났던 건 신우가 제 카드를 지 카드인 척 하면서 쓰고 다니는데 신우 혼자만 썼던 게 카드값이 80만 원입니다. 남편 80, 저 80 해서 160만 원이 나왔길래 제가 너무 화나서 네가 뭔데 이렇게 쓰냐고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라고요? 아, 몰라. 랍니다. 이 개 같은 집구석은 분리하면 아, 몰라. 어쩌라고 라고만 합니다. 정말 화딱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카드 쓴 거 남편한테 걸려서 그 후로 신우는 머리 잘리고 남편이 비 오는 날에 미친 듯이 쳤어요. 그날만큼은 남편 놈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1년 남짓이지만 정말 저한테는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요. 애 가진 아줌마가 좋은 것만 보고 애를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썼더니 저는 이제 애한테 죄인이고 아빠 몫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 거예요. 아직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이 어린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 깨달은 건 돈이야 젊으니까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진짜 거지 같은 시댁 만나면 건강 잃고 정신 잃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이런 꼴 당한 게 너무 분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남들에게도 혹 이런 시댁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판단해 나가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래요. 아이한테는 죄인인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야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자면 20개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결혼한 지 4년 차 된 젊은 아줌마입니다. 20대 후반이고요. 이래저래 아이 관련된 글 올라오는 거 읽으면서 저도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욕 얻어먹을 거 알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십니다. 규모가 작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저희 엄마도 애 셋 낳아 키운 엄마로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땐 아이들도 참 이뻐라 하시고 아이 엄마들과 소통하며 나름 아이에 대해 긍정적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신 지 7년째인 이제는 애기 엄마만 보면 대놓고 싫어하진 못하시고 뒤에 와서 한숨 쉬곤 합니다. 아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신다네요. 가끔 제가 바쁘지 않으면 주말같이 바쁜 날 식당 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고깃집이고요. 진상의 대부분이 애기 엄마인 건 사실입니다. 똥기저귀 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건 물론이고요. 기저귀 돌돌 말지도 않고 구석에 박아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음식으로 다 장난쳐놔서 상추나 음식물 바닥에 다 쏟아붓고 떨어뜨리고 찢어놓고 난리쳐놔도 대충이라도 치워주긴커녕 그대로 놓고 가고 반찬으로 나온 음식들을 보며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 두부 어디 회사 거예요? 라는 둥. 우리 아이 먹일 건데 하면서 회사 브랜드 따지는 엄마들. 그리고 유아 식탁 소독제 가지고 와서 닦아달라는 엄마들. 고깃집이라 불을 쓰기 때문에 위험한데 고깃집 안에서 뛰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은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어려서 우는 건 이해라도 되지만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냅킨 다 뽑아놓고 수저통 뒤집어 놓아도 치우는 엄마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수저통에 있는 수저를 꺼내 입으로 쪽쪽 빨고 물을 휘저어 놓고 다시 수저통 안에 넣었는데 그걸 보고도 이리 와 하고 말아버리는 엄마들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일은 이거네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식당이기에 식당 안에 아주 작게 놀이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놀이매트 2장 정도 깔릴 정도로 작은 곳이고 주방놀이 장난감 하나 갖다 놨어요. 안내문에는 아이가 놀다 다친 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내문도 붙여 놓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놀다 다칠 만한 장난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네요. 어떤 남자아이가 포크를 들고 놀이방에서 뛰어놀다가 한 여자아이 얼굴을 찔러서 얼굴에 손톱 자국처럼 볼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로요.
다친 아이의 엄마는 상처낸 아이 엄마에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식당 안에서 싸움 아닌 싸움이 났고, 상처낸 아이의 엄마는 저희에게 배상해라,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니 저희한테 다 책임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는 안내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이가 부모님 없이 놀다 다친 거에 대해 저희는 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자기네들은 이 글을 본 적이 없기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걸로 몇 달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상처난 아이 엄마는 그 아들 엄마에게 책임지라 하지만 그 아들 엄마는 나 몰라라 했고, 결국 타격은 저희 식당으로 오더라고요. 소송을 거네 마네 하면서요. 결국 저희가 치료비 물어줬고요. 그 아들 엄마는 정말 뻔뻔하게 그럴 거면 놀이방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운영할 거면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이럴 때마다 서비스직은 참 힘들다 생각했어요. 추가로 고기 불판에 아이가 데였는데 아이가 뜨거운지 모르고 불판을 만졌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라며 화상비를 내놓으라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식당 책임인가요? 같이 밥 먹으러 와서 조심하지 않은 아이와 그걸 지켜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던 부모의 책임 아닌가요? 어쨌든 놀이방은 문 닫았습니다. 또 반대로 애기 있는 엄마들은 이 식당에 오면 아이가 놀 곳이 있어 좋았는데 왜 막아놨냐며 따지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20살 때부터 엄마 가게 도와드리며 이런 애기 엄마들만 봐서 그런지 저도 애기 엄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 이런 애기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물론 매너 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2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죄송하다 말도 할 줄 알고 꼼꼼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새끼가 난리 펴는 거에 대해 치워주는 엄마들에게 큰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24살에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아이는 늦게 낳자라는 계획과 다르게 신혼생활을 길게 즐기지 못하고 지금의 이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내 새끼니까 눈에 넣어 안 아픈 내 새끼 맞습니다.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을 내 새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쓰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아이든 부모에겐 사랑받아 마땅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판에서 아기가 5분 동안 울었는데 커플들에게 욕을 먹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커플들이 욕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기가 고작 5분 울었다고 하지만 5분이란 시간을 따지고 보면 노래 한 곡 다 듣고 다음 곡 1절 정도 들을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내내 내 새끼 울어도 정말 답답할 뿐인데 아이나 키워보지도 않은 젊은 커플들이 그 울음소리를 이해할까요? 식당 들어가기 전에 물놀이 하고 와서 아이가 피곤해 했는데 음식을 먹으러 갔다 했죠. 아이가 졸린 거 알면서 식당 가신 거잖아요. 재우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졸릴 때 10분 안에 잠들곤 해요. 10분 밥 더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가 졸려서 징징하는데 바로 재워주기는커녕 밥 먹으러 들어가고 나서 결국 폭발한 아이가 울고불고 한 건데 이건 당연히 엄마의 잘못이 아닌가요? 그 어린아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아이가 졸리다는 거 뻔히 알면서 식당 들어간 엄마의 잘못이 제일 크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있다 해서 무조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아줌마지만 그 말이 너무 이해 안 가요. 아이를 가만히 안고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애새끼다, 완전 싫다 이러던가요. 분명 그 사람들도 아이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에 대해 인상 찌푸릴 만한 일이 있으니 그런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길 걸어가는데 무작정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집에만 박혀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되었으면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키즈 카페가 왜 생겼습니까? 꼭 분위기 있는 스타벅스나 탐탐 같은 곳에서 꼭 커피 마셔야 합니까? 거기엔 커피에 금가루가 들어가고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곤 합니까? 키즈 카페 가면 병 옮아 온다고요? 일반 카페는 키즈 카페에 비해 소독도 하지 않고 되려 흡연한 사람들이 오가는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어른 마냥 의자에 앉아 얌전히 있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3, 4살 되면 어린이집 갑니다. 어린이집 가도 아이들 수업 시간은 고작 30분입니다. 그 30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10분이 지나면 아이들은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곤 하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어린 돌된 아이가, 2돌 된 아이가 유아의자에서 엄마들 수다 떠는 내내 얌전히 울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잖아요. 아이를 위해 놀이터 가질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키즈카페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고 손발 깨끗이 씻고 손소독만 하면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20회 건 끊어서 키즈카페 다니곤 하지만 20개월 동안 수족구 폐렴, 장염 한 번 알아본 적도 옮아본 적도 없습니다. 옛날하고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아이만 봐도 다들 예뻐라 했고 아이니까 이해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다 보니 이게 권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시선이 안 좋게 변한 거고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옛날처럼 사세요. 옛날엔 아기를 이뻐했을진 몰라도 엄마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산후조리가 있었나요? 여자는 집안 마당에 나가지도 못했는데요. 남자를 신 모시듯 모시고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구박받아도 큰 소리 한번 못 치던 지금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나라도 노력하면 되고 나라도 그런 생각 없는 행동 안 하면 됩니다. 예전 CF에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전 저 혼자라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 동네 사는 저희 집 근처만큼이라도 애엄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일 수 있다면요. 아기라서 이해를 받으려 하기보단 엄마로서 아이에게 맞는 행동을 해주세요. 외식을 하고 싶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간식은 필수 아닌가요? 아이들 단순합니다. 딱히 졸리거나 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한 가지 가지고 잘 놀죠. 이것도 엄마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참 이뻐요. 초롱초롱 예쁜 눈망울로 제 얼굴 쳐다보곤 하면 다 이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뻐 보이냐 미워 보이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몫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욕하고 아이 엄마를 욕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을 뒹구며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 두고 엄마 가버리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해 안 가는 애기 엄마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가 응아하면 식당이 아닌 화장실이나 차량 안에서 기저귀 갈아줘도 되고요. 그까짓 거 기저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이것만 잘했어도 시대가 이렇게 야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결혼 전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치운 애기 기저귀만 100개는 될 겁니다. 주말같이 손님 많은 날엔 5번, 10번도 넘게 치워봤으니까요. 네, 욕먹을 거 압니다. 알지만 전 요즘 꽉 막힌 아줌마들이랑 대화가 잘 되질 않네요.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이를 키우는 건 배려받는 거지 권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워 힘들게 낳은 아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더욱 유별나고 더 귀한 아이라 생각하지 않았음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새끼손가락이라고 덜 아프고 엄지라고 엄청 아프진 않습니다. 다 똑같이 아픕니다. 당신이 따지고 몰아세우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고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자기 자식만 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길을 걷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물며 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누군가에겐 귀한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추가. 전 노키즈존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 번도 노키즈존에 대해 기분 나쁘거나 다르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창피했습니다. 5년만 해도 없었던 노키즈존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은 해봤나요? 꼭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엄마란 직업을 가진 개념 없는 엄마들 때문에 피해 입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피해 입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 있는, 개념 있는 우리라도 지금처럼 잘합시다. 항상 조심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다시 서로가 배려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생각되네요. 말이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쓴 글이었죠. 저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을 틀리다 생각하지 않고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 외엔 별다른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지도 않은 글, 제대로 읽지도 않아 놓고 막말 써놓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아이는 울고 배는 고파 외식은 해야겠고 아이 이쁨은 받았으면 좋겠고 식당 사람들이 아이 우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이런 게 이기적인 겁니다. 전 저런 부류의 사람을 이해 못한다는 의도로 쓴 글이니까요. 전 아이 우는 소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세월을 매일 몇 분씩 듣는 울음소리, 다른 아이 울음소리 들어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키즈 카페 가서 아기가 울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이러죠. 아이가 어디 아픈가? 컨디션이 안 좋나? 라고요. 그곳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 카페는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아가씨, 커플들이 오는 곳인데 아이 소리를 이해해줄까요? 저도 처녀적에는 아이 울음소리를 격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줌마가 되니 아이 울음소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진 것 뿐입니다. 모두가 아이 울음소리를 아줌마들 귀에 들리듯 아무렇지 않고 이해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식당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 우는 아이 제어 못할 거면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모가 케어 못하는 아이, 울고불고 난리난 아이를 대체 누가 케어합니까? 서빙하는 종업원,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나란 일하는 경찰,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